이번 이란 전쟁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설계하고 규칙을 만드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국가는 필요할 때 그 규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규칙에 적용해 전쟁의 방향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주체는 게임의 구조를 설계하며 구조를 설계하는 자는 게임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국가는 전쟁의 결과를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이권 구조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든 미국은 언제나 최종 승자의 위치에 서왔습니다. 지금도 그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 구조는 유지될 것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구조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이란 전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미국이 고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각도 있고 이란이 선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의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매우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미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쟁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전쟁이 90년대의 걸프전입니다. 걸프전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라크의 군사력은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 국가의 군사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수준의 타격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군의 전사자는 고작 150명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란 전쟁은 규모 면에서 이라크보다 훨씬 큰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는 작전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약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란의 핵심 군사 인프라는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군의 전사자는 13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싸웠다고 평가받는 걸프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는 표적 공습과 전장 분석 능력이 매우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휘관 제거 작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군사시설 역시 선별적으로 타격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있는 표적이 3,554개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작전 지도를 세밀하게 분석한 수치, 즉 전장의 목표물과 작전 대상이 데이터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수치가 가능한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도입된 새로운 체계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은 과거처럼 군 지휘관의 직관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에는 팔란티어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미국 군사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자산입니다. 팔란티어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해 전장을 분석합니다. 위성 정보, 통신 정보, 이동 패턴, 금융 흐름, 보급 경로 등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의 이동 경로와 행동 패턴을 예측합니다. 그 결과 전장에서는 매우 정밀한 표적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시스템은 전장 분석과 상황 예측에 활용되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교착 상태를 형성하는 전략이 작동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도 유사한 데이터 기반 작전 설계가 활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데이터 기반 표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사드의 정보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던 소형 호출기 폭발 사건,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를 겨냥한 정밀 공격 작전 역시 이동 동선 분석과 행동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팔란티어의 위성망과 연결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또한 팔란티어 시스템은 전쟁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교환비까지 계산합니다. 경제적 비용, 보급 체계, 전력 손실, 작전 지속 가능성까지 동시에 분석합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군은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한 전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변화까지 예측합니다. 인구 변화, 자원 공급망 변화, 금융 흐름, 정치적 충돌 가능성까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의 규칙 자체가 이미 미국이 설계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행보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중동 지역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과 방산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미국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 전쟁 시스템의 실전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팔란티어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략적 방위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주요 방산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오찬 행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20여 명의 글로벌 기업 리더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에너지와 안보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시점에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중동에서는 이란을 중심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의 정보 분석과 표적 식별, 작전 설계에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플랫폼 가운데 하나가 팔란티어입니다. 이미 1년 전 글로벌 기술 기업과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협력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전쟁 환경이 형성되기 전에 정보, 데이터, 방위 시스템이 연결된 것입니다. 또한 팔란티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 분석 시스템을 공유하는 구조를 미리 구축해 놓았습니다. 즉,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행보는 1년 후에 벌어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전쟁 시스템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미션 임퍼시블에서 톰 크루즈가 맞서 싸웠던 존재가 있습니다. 이름은 The Entity입니다. 전 세계 보안망을 침투하고 흔적 없이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처럼 보였던 이 개념은 이제 현실 기술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은 최근 새로운 AI 모델 미토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신화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숨겨진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 시나리오까지 자동으로 설계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미토스는 인간 연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보안 취약점 수천 건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개발사는 이 모델을 공개적으로 배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연구진은 미토스를 외부 인터넷이 차단된 샌드박스 환경에 격리했습니다. 그러나 미토스는 그 환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탈출했고 연구진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동시에 기록을 삭제하려는 시도도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코딩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은 해킹 능력도 동시에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방어 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이 공격 기술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해킹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는 중국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사일 설계도를 포함한 대규모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 실험, 즉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벌인 일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전 환경에서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엔트로픽은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익 모델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현재 미토스는 상업적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에 일부 제한된 기업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상은 아마존,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취약점 분석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성능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정 기업 집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먼저 확보한 결과 기술 격차와 권력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선점하고 이 기업들은 미국 산업 구조의 핵심 축을 형성합니다. 결국 이 기업들이 강해지는 구조는 미국의 패권이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전장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원 배분, 공급망 관리, 식량 계획, 인구 통제, 세계적 대유행 분석 등 다양한 국가 운영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즉, 데이터 분석과 예측 기능이 결합되면서 인간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계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창립자 피터 틸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피터 틸과 트럼프는 오랫동안 정치와 기술의 연결 지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면 팔란티어와 같은 플랫폼이 미래의 국제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흐름을 보면 팔란티어는 전장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이번 전쟁은 팔란티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대비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은 항상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무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탱크가 처음 등장했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핵무기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는 제트 전투기가 전장의 중심으로 올라섰으며 베트남 전쟁에서는 열추적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걸프전에서는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전장을 분석하고 작전을 설계하며 목표물을 선택하는 과정에 인공지능이 직접 관여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승산이 없는 전쟁에 쉽게 뛰어드는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전략, 기술, 자원, 동맹 구조를 모두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 속에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군사력은 새로운 단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팔란티어라는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발전이 그들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미국이 이란 전선에서 고전하며 결국 패권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은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흐름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복잡한 현실 구조를 살피지 않은 채 그저 냉전식 사고, 즉 이분법적 논리에만 의존한 해석이며 국제 질서의 실제 흐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